이제 무릎이 계속 아프다 그러면 어쨌든 무릎이란 관절은 사실 뭐 CT라든지 이런 검사가 크게 많은 정보를 주진 않고요. MRI가 되게 많은 정보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무릎 해방 일지 김방현입니다. 오늘은 무릎 앞쪽 통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사실 무릎 앞쪽 통증 하면은 이제 슬개골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슬개골 탈구라고 이제 사실은 이제 사전 조사를 하면서 좀 해보니까 참 그 강아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 강아지 슬개골 탈구랑 사람 슬개골 탈구랑 되게 크게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강아지는 슬개골이 이 무릎뼈가 안쪽으로 빠집니다. 사람은 바깥쪽으로 빠져요. 좀 다르긴 해요. 다르긴 한데 뭐 사실은 어쨌든 큰 범주 안에서 뭐 인대 강도라든지 슬개골의 배열이라든지 좀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뭐 어찌 보면은 큰 틀에서는 같은 병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무릎 앞쪽 통증에 대한 이야기니까 사실 슬개골하고 연관이 없는 경우도 되게 많긴 많아요. 무릎 앞쪽 통증은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으시거든요. 이제 어르신에 대해서 이 앞쪽 통증이 없느냐? 있어요. 있는데 나이 많으신 분들은 보통 안쪽에 무릎 관절 중에서 우리가 메인이 되는 관절들 거기가 좀 손상되는 경우가 많아서 거기가 좀 더 큰 문제라서 더 많이 아파하시지 앞쪽을 더 많이 아파하시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무릎 앞쪽에 있는 구조물들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겉에 이제 피부가 있겠죠. 그리고 요 위쪽에는 그 슬개골이라는 무릎 뚜껑뼈가 있어요. 그리고 슬개골 뚜껑 안쪽 면을 보면은 이제 연골이 이렇게 감싸고 있고요. 그 연골과 밑에 이제 대퇴골 연골이 만나게 되는데, 그리고 그 슬개골 아래쪽에 보면은 어떤 힘줄이 있거든요. 슬개건, 무릎뼈 힘줄,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어떤 되게 굵은 힘줄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몸에서 아킬레스 힘줄이 더 중요하냐, 얘가 더 힘줄이 중요하냐, 우열을 가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힘줄 중에 하나고요. 이 힘줄도 생각보다 많이 아파요. 그래서 무릎 앞쪽 통증이라고 그러면은 크게 봐서 젊은 분들 아프다고 그러면은 슬개건염, 무릎뼈 힘줄염 이거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슬개골 자체의 연골에 대한 병, 그래서 슬개골 관절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추벽증후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드물긴 하지만 이 슬개건 뒤쪽에는 어떤 지방 조직이 되게 많아요. 그 지방 조직 때문에 생기는 좀 질환들도 좀 있긴 있습니다. 거의 이 정도에서 거의 끝나긴 끝나요. 우선은 더 흔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슬개건염, 무릎뼈 힘줄염이라고 하는데, 그냥 운동 많이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자전거 많이 타거나 갑자기 등산 가거나 그러면은 무릎 앞쪽 막 아파요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그때 여기 앞에 보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뼈가 좀 만져지실 거예요, 누구나. 근데 그 밑에 보면은 약간 탱탱한 부분이 있어요. 약간 이게 일자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 조직이 좀 만져지기도 하거든요. 거기가 뭔가 아픈 것 같아. 거의 슬개건염이에요. 이 슬개건이라는 게 아무래도 어떤 두께가 있이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보통 이 겉면보다는 요 안쪽 면에서부터 이 붓기가 좀 시작이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힘줄이 부었으니까 뭐 염증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약간 그 염증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막 진물이 고인 것 같고 막 고름이 나올 것 같고 이런 이미지라 저는 좋아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힘줄이 부었다가 훨씬 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안쪽이 더 많이 붓기 때문에 사실은 겉에서 만져서 아프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뭐 초음파라든지 MRI를 찍어본다든지 하면은 보통 안쪽에 힘줄이 부은 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되게 심해지면 이제 겉에서 만져서 아픈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좀 많이 진행한 경우고요. 보통 이 슬개건염이 있으실 때 계단 올라갈 때 힘들어 하세요. 계단 올라갈 때 우리 허벅지 근육 써야 되고, 허벅지 근육에 힘이 전달되는 경로가 결국은 이 슬개건, 무릎뼈 힘줄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치료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일단 약하고 물리치료 뭐 이런 것들로 되게 쉽게 좋아지는 편이라 병원에만 잘 나오시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더 까다로운 거, 연골에 대한 거. 이제 사실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의대 다닐 시절에 연골은 재생이 절대로 안 되는 조직 뭐 이렇게 좀 배우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일부는 사실입니다. 그 연골이라는 조직 자체가 기본적으로 재생이 잘 되는 조직은 아닙니다. 줄기세포를 쓴다든지 세포 배양을 해서 어떻게 이식술을 한다든지 약간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일부 재생을 시켜내고는 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그렇게 효과적으로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무릎도 부위에 따라서 연골 재생이 좀 잘 되는 부위가 있고 좀 덜 되는 부위가 있는데, 무릎 뚜껑뼈에 있는 연골은 참 재생이 잘 안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무릎 뚜껑뼈 그 뒷면에도 연골이 있고
그걸 맞닿고 있는 그 대퇴골에도 연골이 있는데 요 사이에서도 관절염, 그러니까 이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이 꽤나 잘 생기는 편이에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계단 올라갈 때 힘들다라고 좀 하시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좀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 무릎을 쫙 편 상태에서 근데 무릎에 힘은 빼야 돼요. 허벅지에 힘을 살 내려놓으세요. 그러면은 이 무릎 앞에서 어떤 뼈가 살짝 내려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걸 약간 뒤로 눌러봐.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비벼봐요. 비볐더니 좀 아픈 것 같아. 이 사실 좀 잘 비벼야 통증이 발생이 되는데 어쨌든 뭐 정형외과 의사한테 가서 이거 무릎 앞에 연골 괜찮은지 좀 봐주세요. 그러면은 이런 비슷한 방법으로 확인을 할 텐데요. 그랬더니 아파. 그러면 조금 걱정하셔야 돼요. 네, 여기서 약간은 아까 잠깐 언급드린 그 추벽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는데 요 무릎 뚜껑뼈랑 대퇴골 사이가 이렇게 만난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관절막이 이렇게 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밥 먹다가 혀 씹어 먹으면 아픈 것처럼 이 무릎 뚜껑뼈와 대퇴골 사이에 그 조직이 꽉 이렇게 서로 위에 딱 껴버리니까 그렇게 아파지는 병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발달 과정에서 잠깐 있다가 이제 없어져야 되는 조직인데 그게 이제 남아버려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크게 남았으면은 정리를 해줘야 돼요. 네, 그것도 이제 MRI를 찍어봐야 사실 정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하고요. 보통은 일단 이게 의심이 된다. 우리 연골 주사라는 주사 있잖아요. 그걸 좀 써봅니다. 다들 그거 주사 맞으면 연골이 새로 생겨요? 막 이렇게 오해를 하시기도 하는데 우리가 기계가 좀 낡았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기름칠을 하면 기계가 좀 더 잘 돌아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무릎 안쪽에다가 그냥 기름칠하는 주사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더 정답에 가까울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주사를 먼저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좀 편해졌어. 다행이다.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닌가 보다. 근데 이런저런 좀 간단한 치료를 해봤는데도 효과가 없어. 그때는 MRI 찍어봐야죠. 그래서 연골 상태를 좀 파악을 하고 연골 상태를 좀 도움이 줄 수 있는 어떤 위치다. 예를 들어 이제 무릎 뚜껑뼈를 이 압박을 좀 줄여주는 수술 같은 것도 있거든요. 인대를 좀 약간 느슨하게 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연골의 자극을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의 수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골을 좀 재생시킬 수 있을 만한 수술들, 그런 것들을 해서 연골을 좀 재생시키기도 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앞쪽 관절에 대해서만 인공관절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되게 드뭅니다. 왜냐하면 앞쪽 관절을 인공관절 할 정도 되면은 다른 데도 이제 무릎 관절이 성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게 드문 경우는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릎 해방일지 김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